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하루 국내에서 22,9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 체계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 확산세 전망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틀 연속 지금 2만 명이 넘는 수치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유행의 이제 규모와 범위 이런 거는 이제 재생산 지수와 검사 양성률 이런 걸로 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거의 0.4 가까이 이제 높은 수치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PCR 검사 양성률이 한 일주일 사이에 2~3%였다가 9%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생산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행이 빨리 확산하는 그런 유행의 속도를 의미하고 그 검사 양성률은 사실 유행에 퍼져 있는 범위를 이제 나타내는데 유행의 속도도 빠르고 범위도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연휴가 되면서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기저에서는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유행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확진자 수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이 지난 연휴와 비교해 보니까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럼 향후 좀 확산세에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확인된 바로는 고속도로 이동량이 지난 설보다 한 1.4% 정도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정부에서는 한 17% 정도로 급격하게 늘 줄 알았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이동을 좀 많이 자제를 해주셨던 거는 예.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밀접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전국적인 그런 유행의 확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브리핑도 이제 함께 보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 체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신속항원 검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PCR 검사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던 4개 시범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광주, 전남, 이렇게 평택, 안성 같은 경우. 근데 1월 26일에서 31일까지 이제 좀 해봤더니 그때 이제 84,000건 정도의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그 양성률이 한 0.8%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성자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PCR 검사를 반복을 했었더니 양성자 중에서 76%는 양성이 진짜가 맞고 예. 24%는 또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4,000명 검사했을 때 한 0.61%를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PCR 검사 양성률이 9%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 그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률이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예. 이제 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그 60세 미만이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게 양성이 나왔을 때도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PCR 검사를 해서 진짜 양성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놓쳤을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스스로 조심하시는 가운데 한 3일 정도쯤 지난 다음에 한번 재검사를 하게 되면 좀 그 양성률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확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스스로 조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정확성 면에서 PCR 검사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며칠 뒤에 재검사를 스스로 한다든지 이제 자가 검사 키트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예. 중요한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 예, 예. 그 이제
자가검사 키트로 이제 본인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비강 안쪽 뭐 1, 2cm 안쪽에서밖에 채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직접 면봉으로 코 깊숙한 곳으로 했을 때의 검사 결과 비교하면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성률이. 예.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직접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의료진한테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으신 게 양성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무증상기에는 더더군다나 양성률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무증상기였다가 밀접 접촉을 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또 좋겠고 예. 또 이 신속항원 검사 키트가 이렇게 아주 뭐 정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콜라 같은 거 오염돼도 양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외부 온도들 그 외부 온도가 굉장히 낮거나 그러면 예. 위양성이 나오고 굉장히 높으면 위음성이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외보다는 좀 실내에서 좀 안전된 상황에서 이제 그런 키트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양성률을 좀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증상이 느껴진다. 이럴 때 신속항원 검사를 한 번 더 받는 것보단 나는 이제 PCR 검사 받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재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이제 그런 호흡기 이제 진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PCR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그 의료진 상담 이후에 소견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또 미심쩍다 했을 때는 사실 재검사를 뭐 하루 이틀 뒤나 3일 뒤라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 건데 이 종류에 따라 그럼 앞으로 음성 확인서의 어떤 지속 기간도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까지는 그런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48시간 동안 그걸 이제 방역 패스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이제 그런 신속항원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게 되면 24시간만 이제 그런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재택 치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택 치료자 관리가 이제 한계에 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뭐 검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동네 병의원을 활용해서 어떤 진료와 검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향후 재택 치료자 관리에도 좀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실은 지금 뭐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수만 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당연히 이제 고위험군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집중하는 게 맞고 이런 그런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 관리까지 다 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병의원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확진된 사람들의 재택 환자 모니터링도 사실은 지금 1, 2차 의료기관들이 다 같이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치료, 그다음에 이 확진 이후의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전부 다 이제 하는 그런 체계들을 지금 정부에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워낙에 이제 갑자기 유행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만큼이 이제 좀 확보가 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지금 의료계랑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충분하게 많은 환자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좀 잘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와닿게 되는 게 거리두기 수준인데 지금 적용되는 게 이번 주 일요일에 종료가 되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내일 발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며칠마다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급격한 환자 증가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보면 중환자, 위중증 환자가 잘 관리가 되고 이렇게 의료 체계에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명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오미크론 유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재 그런 체계가 어느 정도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천천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어서 사실 학부모들 걱정도 많은데요. 지금 또 속속 개학에 들어간 곳들도 있거든요. 향후 학교를 운영하는 지침들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뭐 계약은 하고는 있는데 뭐 이제 졸업식도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필수적인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이게 급격하게 확산하는 그런 동안은 좀 적절하게 이제 뭐 비대면이나 이런 그런 최소한 접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이 시기에 좀 잘 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월부터의 상황도 좀 잘 준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이 언제쯤 될지는 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아마도 오미크론 영향력에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에 등교를 정말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이제 유행의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확진자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검사 체계들, 그걸 뭐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신속 PCR이나 풀링 PCR을 활용하든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체계들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방역 조치 폐지 선언과 함께 마스크도 이젠 더 이상 의무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뭐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유행의 상황들이 좀 다른데 이제 일단 유럽의 경우는 이제 유행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보다는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 체계 부담이 델타 변이만큼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덴마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그 지금 인구가 한 570만 이 정도쯤 되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막 5만 명 나오거든요. 근데 예. 지금 뭐 그 위중증 환자 숫자는 2자릿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위중증 환자 관리가 되니까 풀고서 감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김없이 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이후에 이런 활발한 복제 상황에서 또 우리가 대응하기 까다로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WHO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급격한 방역 완화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은 정확한 확진자의 추이를 전망하기가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장 다음 달에 하루 10만 명대 확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현실화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뭐 확진자가 2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블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2만, 4만, 8만, 16만. 예.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확진자가 2배만 돼도 3주 뒤면 1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지금 증가 추세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일주일 이내에도 확진자가 2배씩 늘어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정말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달 안에도 10만 명을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피크가 이렇게 아주 높게 그리고 이렇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유행이 지속되는 걸 고려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살짝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이제 오미크론의 사촌쯤 되는 그런 아형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덴마크나 뭐 인도,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의 유행의 기간이 그 예측한 것보다 좀 더 길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모니터링을 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증상은 오미크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알려져 있기에는 전파력은 조금 이제 오미크론보다 좀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증상이나 위중증은 사실 오미크론이랑 대동소이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이제 그런 재감염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세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장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있어서는
정점을 보이고 또 꺾이는 시기 한 3개월 정도 내외에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내에 정점은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전체적인 유행의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산세 좀 빨리 잡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